아이고, 김 부장님, 어제도 동창회 가서 밥값 다 내고 오셨어요? 남들한테 좋은 사람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갑 열고 간 쓸개 다 빼주면서 맞장 굳혀줬는데 정작 오늘 아침에 돌아오는 건 헛헛한 뿐이죠. 참 이상해요. 우리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50살이 넘고 보니 내 옆에 진짜 남은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때 더 불안해져서 핸드폰 친구 목록을 뒤적거리며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붙잡으려 바둥거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한 수 위로 사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때다 싶어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스위치를 탁 꺼버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 심리아 놀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 후반전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50이 넘으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막상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을 찾기 위해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도 이젠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50줄에 들어선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여사님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2딸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온몸을 바쳤어요. 친구가 섭섭한 소리를 해도 내가 참지 뭐하고 넘기고 딸들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하며 짜증을 내도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뭐하며 다 받아줬죠. 그런데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나서 끙끙 앓아누워 있는데 남편은 밥통에 밥 없냐고 소리치고 딸들은 자기들 바쁘다고 전화 한 통 틱 하고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엉엉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태껏 누구를 위해 살았나, 다 부질없다. 사실 이건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에 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을 회사에 충성하며 야근도 마다 않고 후배들 밥도 사주고 팀 성과는 늘 본인이 다 끌어올렸죠. 그런데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살갑게 굴던 후배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나중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조용히 내보내지더라고요. 그때 이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지는 타인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은 것도 지인들이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 것도 결국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짊어지고 끙끙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가족도 결국엔 독립해야 할 타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희생을 강요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진짜로 챙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 아시죠?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짊어지고 있던 희생의 십자가,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조금 도망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미 끊어진 인연을 억지로 이어붙이려 하거나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꼭 있지 않나요?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난 친구인데 명절만 되면 잘 지내냐고 억지로 안부 문자 보내고 답장 없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 하시는 분들요. 아니면 모임에 나가서 혹시라도 나 빼고 자기들끼리 친해질까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2차, 3차 술자리까지 따라가시는 분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초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젊을 때부터 동창 모임, 직장 모임, 종교 모임까지 빠지는 법이 없었대요. 한 모임에서라도 빠지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고 혹시 자기 험담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잠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퇴직 후 그 많던 모임 연락이 뚝 끊기고 나서야 깨달으셨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돈과 내 자리가 있었던 거구나.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요.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이 되면 지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인연도 그렇습니다.
놓아줄 인연을 미련 없이 놔야 내 마음의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건 절대 배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단단하게 성숙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무리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나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면 인생 후반전에 그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16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젊은 시절 화려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38배 나이에 돌연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성에 있는 작은 탑으로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는 그 고독한 탑 안에서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역사에 남을 명저인 수상록을 썼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뒷방을 가져야 한다. 그 뒷방은 꼭 거창한 공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퇴근 후 이어폰을 꽂고 걷는 30분, 아무 계획 없이 혼자 들어간 서점 한 귀퉁이. 그 작은 고독의 공간들이 모여서 진짜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은 창의성, 자기인식, 정서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만큼이나 혼자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50 이후의 진짜 자유는 누군가와 북적이며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시작되죠.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외톨이가 된 것처럼 서글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까요? 첫째, 핸드폰 연락처에서 1년 이상 연락 안 한 사람들 번호부터 과감하게 지워보세요. 둘째,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 삼시세끼 챙기는 거 하루쯤 눈 딱 감고 건너뛰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동네 산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먹어도 좋고 오래 묵혀뒀던 책 한 권을 꺼내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참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독을 즐기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친구 심리야 놀자였습니다. 오늘도 오롯이 나를 안아주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